네, 본교재 12쪽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 12쪽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7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특수각을 외우고 있다면 이게 진짜 뭐 한 5초짜리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사인 하고 나서 이 안에가 얼마인지를 찾기 전에 오른쪽을 먼저 보세요. 사인 몇 도를 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왔대. 45도. 그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각도가 있잖아. 45도.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이 몇 도면 된다? 얘가 45도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우진아, 2x 빼기 25가 45니까 x는 몇이에요? 뭐라고? 35죠, 35. 그쵸? x는 35. 2x-25가 45니까 넘겨서 계산하면 x는 35. 이렇게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문제다. 내가 지난 시간에 가장 열심히 설명한 건 특수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지? 수정아, 특수삼각형 하면은 몇 대 몇 대 몇이 생각나?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고? 특수삼각형 하면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이잖아요. 그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그랬죠? 1대 2대 루트 3. 자, 크기 순서대로 1대 루트 3대 2.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지?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대 2라고 했었죠. 이걸 특수삼각형이라고 부르고,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얘가 바로 특수삼각형 아닌가, 요게? 네. 맞죠? 그리고 자, 이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데가 AB죠. 그럼 여기가 지금 1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여기 BC가 4. 루트 3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긴 변 AC가 2에 해당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지금처럼 1에 해당되는 길이가 나와 있으면 계산하기 너무 좋죠. 현서야, 여기 길이가 4예요. 그러면 BC의 길이는 뭘까?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그쵸? 루트 3이라는 것은 1의 몇 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현서야, 여기 길이는 요 길이의 몇 배? 2배지, 2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AC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얘한테 곱하기 2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BC의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예요? 루트 3배니까 이 길이를 찾으려면 당연히 이 길이에다가 루트 3을 어떻게 곱하겠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다? 4루트 3이다. AC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 그쵸? 이게 비율만 있으면 딱딱딱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이는 삼각형이 얘입니다. 요거 DBC. 자, 요 삼각형은 이름이 뭐예요? 1대 1대 루트 2. 이름 1대 1대 루트 2. 이 이름을 말해줘. 이름을 111?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하나야? 1대 뭐라고? 루트 2라고. 이 두 개만 외워. 각도하고 비율. 특수삼각형은 1대 루트 3대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1대 1대 루트 2. 요것만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초록색 삼각형만 꺼내와 볼게요. 아이고. 선택이 되나? 안 되네. 자, 이 초록색 삼각형을 초록색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비율 지우개 헷갈리니까 보세요. 초록색 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에 해당될 거고, 비율상 여기도 1에 해당될 거고, 여기는 루트 2에 해당되겠죠. 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비율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루트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비율상 루트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길이가 4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이 4루트 3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쵸? 자, 여기 길이에
루트 2배란 얘기잖아. 루트 2배. 루트 2배 해가지고 4루트 3인 거니까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면 1에 해당되는 길이로 돌아가려면 4루트 3을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4루트 3을 루트 2로 나눴어. 그러면 자 4루트 3을 루트 2로 나눴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요 유리화시키면 뭘까요? 2루트 6이 됩니다. 2루트 6. 이것이 DC의 길이다. DC의 길이면서 DB의 길이도 어때? 똑같은 거예요. 그쵸? DC, DB 똑같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요거 비율 쓰는 거 요거 이해됐는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자 누구부터 물어볼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60도입니다. 우진이부터 해볼게요. 자, 요 삼각형에서 우진아, 여기 길이가 3이야. 여기 얼마게? 맞습니다. 루트 3이죠. 루트 3. 자, 요거 루트 3인 거 이해 안 된 사람? 가연이 이해됐어? 봐봐 가연아. 자 이런 삼각형을 만나면 일단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떠올라야 돼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 여기가 제일 짧으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변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겠죠? 그리고 가장 긴 변, 빗변이 2겠죠? 지금 상황은 뭐예요? 루트 3에 해당되는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1에 해당되는 길이를 찾을 거죠.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길이를 이 루트 3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이로 바꿀 수 있을까? 나눠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고. 그지? 긴 거에서 짧은 걸로 가는 거니까 이 3이라는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눠야지 1에 해당되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을 루트 3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3을 루트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리화시키면 뭐만 남아? 약분시키면 그쵸. 그래서 여기 길이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가연이가 해봐.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는 뭐야? 빗변. 맞아요. 이것의 몇 배? 2배. 맞죠? 여기 2루트 3.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45도입니다. 45도, 45도. 자, 이 상황에서 여기 길이가 5야. 여기 길이가 5. 자, 현서. 여기 길이 얼마야? 맞습니다. 2분의 5루트 2. 유리나 여기 길이가 2분의 5루트 2라는 거 이해되니? 설명해 볼까요? 일단 뭘 써놔야 돼? 맞아요.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써놓으시고 루트 2에 해당되는 길이가 5니까 1에 해당되는 길이를 찾으려면은 이 길이를 이 비율로 어떻게 해라? 나눠라. 그래서 5를 루트 2로 나누니까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걔를 유리화시키니까 2분의 5 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루트 2다. 아이고 2분의 5 루트 2다. 여기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맞지? 이 비율을 통해서 길이를 구하는 게 자유자재로 돼야 우리가 이런 삼각형들을 만났을 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단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밑에 문제로 갈게요. 탄젠트 나오는 문제네요. 자, 밑에 문제로 가면 9번 문제는 갑자기 우리는 신나게 지금 삼각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1차. 갑자기 1차 함수가 뜬금없이 나왔죠. 삼각비 단원에서 1차 함수가 등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사용하는 기울기라는 개념 있죠. 기울기가 원래 뭐분의 뭐더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쵸. 기울기는 원래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뜻하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직선이 가고 있을 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길이분의 여기 길이가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왜냐면 x가 가로 방향으로 얼만큼 갔느냐를 뜻하는 거고 y는 세로 방향으로 얼만큼 갔느냐를 뜻하는 거니까 기울기라는 건 요 길이분의 요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자, 요 길이분의 요 길이라는 거는 무엇의 개념과 똑같아요? 탄젠트? 탄젠트의 개념과 똑같아요. 삼각비에서 그죠? 밑변분의 높이의 개념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울기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탄젠트? 탄젠트 A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서의 A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인데요. 사실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기울기가 탄젠트야 라는 것만 머리에 박아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도 뭘 물어봤냐면 탄젠트 A의 값을 물어봤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뭘 찾으라는 말과 같아? 기울기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랑 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찾으려면은 이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면 되죠? 기울기 찾으려면은 어떤 모양으로 정리돼야 되지? 다 넘겨가지고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런 모양으로 정리됐을 때 그때 얘가 바로 뭐죠? 얘가 바로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y는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죠? 자, 수정이 해보자. y는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 3y라고 쓸까? 3y는 2x 플러스 6이죠? 그럼 y는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는 얼마? 3분의 2. 3분의 2가 기울기고 그 3분의 2가 그대로 탄젠트 A랑 어떤 거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직선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은 탄젠트가 기울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젠트가 기울기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로 가볼까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서는 이거 약간 그 심오한 얘기인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딱 삼각비에 대해서 특수각들만 생각을 했었어요.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서는 그 밖에 다른 각들에 대해서도 삼각비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렇게 생긴 4분원이 하나 있어요. 4분원이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쭉 OC라는 선분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 그림에 잘 보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AOB라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D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죠? 편의상 그냥 얘를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길이가 1이죠. 근데 이 길이라는 게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어느 변이에요? 빗변입니다. 그죠? 빗변. 그러니까 작은 직각삼각형이 갖는 특징은 빗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빗변이 1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자, 큰 직각삼각형은요 여기가 1이죠. 여기. 그지? 여기 길이는 큰 직각삼각형 여기가 아니구나. 쏘리. 여기죠. 여기가 1이죠. 그지? 왜냐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4분원 자체가 반지름이 1인 4분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은 어느 길이가 1이냐면 밑변이 1입니다. 밑변이 1.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sin x와 cosine x를 찾을 거고,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탄젠트 x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림에 다 그려져 있긴 한데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의 사인을 생각해봐.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길이 자체가 뭐야? 이 길이 자체가 sin x예요. 다시 한번. 자, 작은 삼각형에서 찾는 거예요. sin x가 5a분의 ab입니다. 이게 sin x죠? 맞니, 유리나? 그죠? 요거분의 요거가 sin x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야 지금? 1이야. 그죠? 이 값이 1이야. 그러면 그냥 이 분수 자체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AB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요 세로선 작은 삼각형의 높이 이게 그냥 뭘 가리키는 부분이 돼요? sin x를 가리키는 부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선분에다가 sin x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 선분의 길이가 sin x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x를 찾아볼까? 작은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x는 민승아 어느 변분의 어느 변이야? 5a분의 5b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5a가 뭐니까? 1이니까, 그치? 이 분수의 값은 그냥 어느 선분과 같다? 5b랑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 x를 의미하게 되죠. 그지? 자, 이게 이해됐으면 자,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쭉.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을게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D라는 지점에서 그대로 90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점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이 빨간 선분이 이 4분원이랑 만나는 지점 있죠? 그 지점에서부터 수선 하나 내릴게요. 이렇게 수선 내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각 있죠? 이 각. 이 각을 y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원래 그려져 있던 그림의 각도는 x였죠. 지금 내가 그린 각도는 y입니다. x라는 각보다 y라는 각이 조금 어때요? 조금 크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림에서 y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작은 삼각형이 있고 큰 삼각형이 있잖아. 그럼 역시 사인과 코사인은 어느 삼각형에서 얘기해야 될까? 작은 삼각형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sin x가 여기 세로의 길이였죠? 그럼 sin y는 뭐야? 방금 그린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뭐야? 여기 길이가 sin y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sin y. 그 다음에 아까 전에 x에 대해서 코사인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잖아. 그러면 코사인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이지 않을까? 그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sin y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y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각도가 커졌더니 사인 값은 어떻게 됐구나. 아까 x하고 y 중에 y가 더 큰 각이었죠. 사인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고 코사인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아니 미안, 사인 y는. 그러니까 사인 x에 비해서 사인 y가 더 어때요? 더 크죠.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어떻게 되는구나? 커지겠죠. 반대로 코사인 x는 요만큼이었는데 사인 x는 아니 코사인 y는 요만큼이죠. 코사인 x에 비해서 코사인 y가 더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그럼 이게 지금 그린 각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점점 커져가지고 거의 90도가 거의 다 됐어. 그러면 그때는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쯤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겠죠.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커졌더니 사인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었잖아. 사인의 값은 1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코사인의 값은 점점 얼마가 돼가고 있어? 0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인 90도는 얼마다? 1이다. 코사인 90도는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반대로 각도가 엄청 작아졌어. 점점 작아졌어. 그래가지고 각도가 거의 0도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삼각형이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자, 오히려 세로의 길이가 거의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사인 0도는 얼마다? 0이고요. 코사인 0도는 반대로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걸 이 4분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아직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애가 누구예요? 탄젠트죠. 탄젠트는 아까 어떤 삼각형에서 찾아라? 큰 삼각형에서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ODC라는 삼각형에 여기 세로의 길이가 탄젠트 X라고 되어 있죠. 그럼 탄젠트 Y는 어디야? 여기 이게 큰 삼각형 아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요게 탄젠트 Y죠. 일단 각도가 커지니까 탄젠트도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그런데 사인하고 탄젠트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사인은 아무리 커져봤자 얼마였죠? 1이었어요. 왜냐면 작은 삼각형에서 노니까. 근데 탄젠트는요, 지금 내가 그린 Y에서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만 돼줘요. 큰 삼각형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떨까? 상당히 커지겠죠.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각도가 커질 때 같이 커지는데 사인보다 훨씬 어떻게 커져? 빠바바바박 커져요. 그래서 자, 탄젠트 90도는요 뭐게요? 정할 수 없다고 책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 너무 커서 찾을 수가 없다. 그지? 근데 탄젠트 0도는 찾을 수 있어요. 탄젠트 0도. 뭘 것 같아? 0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탄젠트 45 있었죠? 탄젠트 45가 얼마죠? 1이지. 우리가 방금 여기서 무슨 내용을 배웠냐면 사인과 코사인은요 둘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만 놀아? 0에서 1 사이에서만 놀아요. 그러면 1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탄젠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런 거 비교할 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사인 89랑 탄젠트 46이 만났어. 우리는 둘 다 이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사인 89 얘는 아무튼 1보다 어떤 값이야? 작은 값이죠. 무조건 사인이나 코사인은 무조건 1보다 작아. 탄젠트 46은 탄젠트 45보다 좀 클 거 아니에요. 아까 탄젠트는 각도가 커지면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에 1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조건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예요. 맞죠? 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다가 추가로 이제 0도하고 90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뭐 0도랑 90도는 외우기 어렵지 않죠? 사인은 원래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커지면 커지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맨 앞에 0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1로 끝나는 거고, 코사인은 다 뒤집어 놓은 거니까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0도 0인 거,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너무 커서 정할 수 없다. 요것만 추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뭐 외울 게 막 되게 많이 늘어났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 이제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1번 문제처럼
4분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일단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은 요걸 기억하면 되죠. 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사인과 코사인은 어느 삼각형에서 찾아라?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에서 찾고요. 탄젠트만 어느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찾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작은 삼각형이라는 건 AOB라는 삼각형을 말하겠죠? 이 AOB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값은 어느 선분의 길이다? 여기죠, 여기. 그지? 작은 삼각형의 높이. 그지? 여기가 사인 39입니다. 요게 사인 39. 그러면 수정아, 사인 39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요 길이를 말하니까. 맞아요. 6293이죠. 0.6293이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0.6293이 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9는 이 작은 삼각형의 어느 변? 여기 밑변. 그쵸? 요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 39입니다. 가연아 얼마일까 그러면? 말 하다 마라. 0. 야! 소수를 지금 그렇게 읽으면 어떡하나? 소수는 일시백천만이 없어요.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1919 하나. 7771, 0.7771. 자, 그 다음에 탄젠트 39. 얘만 큰 삼각형에서 찾는 건데 아까 큰 삼각형이 어느 변이었더라? 탄젠트?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1분의 여기.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여기가 바로 탄젠트 39를 가리키는 선분이다. 그럼 유리나 이 선분의 길이는 뭘까? 8098. 이제 조금 더 꼬아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위치가 사인이고 요 위치가 코사인이고 요 위치가 탄젠트다. 이것만 알면 대부분은 풀립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계산하는 거네요. 자, 현서 사인 90 얼마? 1 코사인 0 1 답은 2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정이 탄젠트 0 사인 20 몰라. 그치 몰라. 하지만 답은 알죠? 답은 얼마? 0 그렇죠. 사인 20 얼마인지 몰라도 답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는요 삼각비 표가 있는데 삼각비 표는 초등학생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있고 왼쪽에 각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따라와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곱근표보다 더 쉬워요 삼각비표. 자, 3번에 1번 사인 27 유리나 얼마일까? 그쵸? 0.4540. 그 다음에 민승아 코사인 25 9063. 지민아 탄젠트 26 0.4877.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도 너무 쉽죠? 사인 x가 0.8988이래요. 그러면 사인 중에서 8988을 찾아봤더니 몇 도예요? 64도죠? 그쵸? x는 64. 그 다음에 그 밑에 코사인인데 4695 4695 여기 있네요. 몇 도야? 62도.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2.1445 2.1445 맨 끝에 있죠? 65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다. 그리고 자, 우리 오른쪽에 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크기 비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까 크기 비교한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크기 비교할 때 사인과 탄젠트가 붙었는데 탄젠트가 45도를 넘어가면 무조건 탄젠트가 이겨.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이거 말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이 각 있죠, 이 각. 자, 요 각을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AOB라는 삼각형에서 이 Z라는 각은 여기 있는 X라는 각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그냥 헷갈리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할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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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요.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90도고 여기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X랑 Y는 서로 합쳤을 때 몇 도가 되는 관계? 90도가 되는 관계죠. 서로 합쳐서 90도가 되는 관계면 하나의 직각삼각형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54도랑 36도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은 하나의 직각삼각형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sin X가 뭐죠? C분의 B죠. 그쵸? 그럼 이 똑같은 그림에서 코사인 Y가 뭐죠? 코사인 Y C분의 B죠. 둘이 어때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뭐죠? C분의 A죠. 사인 Y는 뭐죠? C분의 A죠. 둘이 어때요?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X랑 Y처럼 서로 더해가지고 몇 도가 되는 관계? 90도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 얘네 둘이 서로 사인 코사인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면 사인 31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인 31도는 무조건 코사인 몇 도랑 똑같을까요? 코사인 59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는 그 두 각은 이쪽에 사인 씌우고 이쪽에 코사인 씌우면 무조건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면 사인 46도랑 코사인 43도 중에 누가 더 크니라고 질문했을 때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43도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사인으로. 자, 방금 얘기했잖아. 이 43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더해서 90 되는 관계가 있으면 사인 코사인이 바꿔치기 된단 말이죠. 그러면 코사인 43은 누구랑 똑같다? 사인 47이랑 똑같아. 사인 47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사인 46이랑 사인 47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은 각도가 커질수록 같이 어떻게 돼? 같이 커지죠. 누가 조금 클까? 사인 47이 조금 크죠. 그럼 얘가 큰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각비에 대해서 중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성질들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있으면 약간 애매한 대소비교 문제나 그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진도를 좀밖에 못 나갔네. 자, 일단 숙제는 본교재 우리가 12부터인가? 12부터 14 하고요. 12부터 14. 그 다음에 11부터 12번. 워크북은 우리가 숙제가 6까지였나요? 7부터 6부터요. 6부터니? 8쪽? 이거 할 수 있겠지? 6부터 8까지로 하겠습니다. 6부터 8까지. 자, 그리고 지금 워크북은 도장을 못 찍은 사람도 있으니까 워크북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검사하고요. 지금은 본교재 원래 2부터 5까지 있었죠? 아니, 본교재가 아니라 본교재 8부터 11까지 있었잖아요. 여기 도장 받은 사람들은 가시고 못 받은 사람들은 나한테 갖고 오세요. 한두 문제씩 남은 거 지금 처리하고 도장 찍고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